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인구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면요? 오늘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말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소멸, 인구 절벽, 이런 말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주장은 그거 위기 아닙니다 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인구 절벽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이쪽에서는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봐요. 해결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식 사회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심지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늘어날 거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완전 정반대죠? 네, 그럼 이 파격적인 주장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른 차원의 인구 문제. 여기서부터 관점이 확 달라지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하면 애를 더 낳게 할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시작부터 못을 박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지식사회라는 진단. 그럼 도대체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은 거냐? 이 질문이 남잖아요. 놀랍게도 그게 바로 우리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진보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식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이죠? 출산율이 높으려면 무식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아이를 적게 낳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높이려고 하는 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뭐랄까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출산, 이거 전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나라 키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졸업하고 완전히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람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애를 안 낳으면 인구는 도대체 어디서 데려오냐? 이 주장은 그 답이 바로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고조선의 후예들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 되기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뿌리로 찾아서 물밀듯이 밀려올 거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인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돌아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무려 4억에서 6억 명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4억에서 6억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숫자 아닌가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2025년까지는 이 모든 변화를 담을 국가 설계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드라인까지 있어요.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재설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억 명의 인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땅덩어리, 이 시스템으로 감당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은 아예 나라 전체를 물리적으로 뜯어고치는 아주 급진적인 마스터 플랜을 내놓습니다. 그 계획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엔 지금 수도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수도라고 부르는 지금의 서울은 진정한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그냥 덩치 큰 지방도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해법이 바로 이 3단계 플랜입니다. 첫째, 서울을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세계의 수도로 다시 세운다. 둘째, 지금 우리가 쓰는 경기도, 충청도 같은 도 단위를 싹 없앤다. 그리고 셋째, 나라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대광역이라는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광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거대하고 넓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잘게 쪼개진 시, 도 같은 걸 다 없애고 몇 개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새로운 시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의 거대한 계획.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대체 누가 어떻게 실행하냐는 거죠. 이 주장은 그 책임과 역할을 딱 한 집단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죠. 이건 그냥 의견 제시가 아니라 거의 호소문에 가깝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박사들이 나서서 이 미래를 연구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연구만 할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그룹으로 뭉쳐서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합니다. 1단계, 일단 300명 이상의 박사들이 모여서 국가 설계도를 그린다. 2단계, 이들이 뭉쳐서 누구도 무시 못할 강력한 지식인 단체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 완성된 계획을 신문의 전면 광고로 실어라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같은 주요 신문에 말이죠. 대국민 발표를 하라는 거죠.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 지금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건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기획자들, 즉 지식인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선수들이 못 뛰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 정말 파격적이죠? 결국 이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가 과연 인구를 얼마나 낳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얼마나 끌어당기느냐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거대한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